이번 세션은 연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웠던 부분, 시도했던 방법들을 가감없이 공유하며 당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세션입니다. 오늘 서로의 경험이 축적되어 더 나은 결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카페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 좀 공유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지하고 계신 네임팩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그쪽을 보시면 스캔을 통해서 실시간 Q&A라든지 현장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QR코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Q&A는 익명으로 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로비의 마련된 캠퍼스 라운지에서는 기술 및 비즈니스 시험 상담, 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현장 곳곳에 준비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숨어 있습니다. 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경품 추천 세션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클로징 세션, 오늘 행사 마지막 세션에는 단 한 분께 아이패드 미니를 제공해드리는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자리 지켜주시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레슨런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3 인문기, 유니스와프 있고 시큐리티 플랫폼을 주제로 업사이드 아카데미 1기 보은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업사이드 1기 수료생 오픈이라고 하고 오늘 발표는 업사이드에서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한 웹3 입문부터 프로젝트까지를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코어 컨셉은 제가 만약 업사이드를 수료하기 전에 세계 선호를 이용해서 나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웹3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웹3 입문하기 그리고 프로젝트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인데요. 여기서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웹3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나 그 계기를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여기서는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꾼다고 표현을 했는데 보안을 되게 잘하고 싶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암호화폐 기술 이야기를 하면 블록체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그리고 높은 투명성, 해킹은 불가능하다는 특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보면 보안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북한이 가상 날치를 대거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이게 보안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웹3를 한번 알아보자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웹3를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웹3란 시멘트 웹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 이 문장을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직접 부딪혀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딪혀보려고 했는데 일단 레퍼런스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웹3 JS라던가 웹3 파이어 같은 특정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체인별로 특징과 개념, 그리고 지각 관리 등등 지금도 경험해보지 못한 UI UX가 한 번에 다가와서 저는 입문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중에 이제 우연하게도 업사이드 아카데미와 만났고, 그곳에서 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교육을 듣고 최고 멘토신 분들이 이끌어주시는 곳에서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사이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업사이드가 없으면 입문을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만약에 웹3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특히 나 자신한테 이 시절 나 자신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이 아닙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념 용어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탐험하고 컨트랙트를 알아보고 생태계를 파헤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 용어가 생소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블록은 트랜잭션을 저장하고 트랜잭션은 상태 변화를 블록에 저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 트랜잭션으로 관리된다. 이게 사무적으로 언급이 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먼저 친숙해지는 게 우선이고 개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념과 용어를 알았다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볼 시간입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 A에서 다른 플랫폼 B로 자산을 보낼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단순한 데이터 저장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거든요. 다양한 보안 사고랑 응용적인 기술은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공부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체인과 상호작용하기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테스트 툴을 하나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으로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기반을 이루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뭐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것들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보완하는 스케일링 솔루션이 뭐고 여기는 어떤 체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체인들 위해서 구동되는 프로토콜은 뭐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부터 보는 거죠. 다음으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카테고리화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고 내일 강의를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학습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자세히 정리하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용어를 개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개념이 혼용되기 쉽고 까먹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예를 들어서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트랜잭션을 묶어서 보고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갑, DL, ERC20 이런 것들 묶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일 강의를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학습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리처드 파이만 학습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제를 고르면 아이한테 설명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빈틈을 찾게 되는데 그 빈틈을 다시 채워서 아이한테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이 물어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유니스와 페어는 두 토큰을 거래하는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이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사탕과 초콜릿을 주면 그에 맞게 스토어에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줄 사탕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이때 빈틈이 발생한 거니까 이 빈틈을 잘 공부해서 정리하고 알려주면 되겠죠. 뭐 여기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에 따라 이걸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배운 내용은 아무리 이해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자세히 정리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한다고 하는 게 꼭 원래 자료보다 짧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스와 V3는 집중 유동성을 도입하여 유동성 공급자의 수입대와 덱스 프로토콜입니다. 이 문제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 페어를 나타낼 때는 지금 왼쪽 아래 제가 그린 그래프와 같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일정 XY는 K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X가 얼마 들어오면 Y가 얼만큼 나가야 되는지 그 변화량만큼 사용자에게 토큰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걸로 수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유동성 공급자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이 공식에서는 제가 저기 색칠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그때 이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투자금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나온 게 유니스와 V3인데 그 V3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래프가 오른쪽 3개의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일단 그래프 X축, Y축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프라이스라는 게 결국 Y를 살려면 X를 몇 개 주어야 되는지 또는 X를 살려면 Y를 몇 개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Z축을 구워서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붙여보면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집중 유동성을 도입하여 유동성 공급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덱스 프로토콜 이거 하나만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봤을 때 높은 확률로 까먹더라고요. 다 정리하는 게 좀 좋은 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덱스 프로토콜의 대표 서비스인 유니스와 그 중에서 버전 4에 훅을 타겟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유니스와 V4의 훅이 뭐냐면 유니스와 V4의 사용자가 입점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앞에서 사탕과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또 서비스를 끼워서 쿠폰을 더 준다거나 사탕을 반 개 더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나 끼워서 누구나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게끔 해준 게 V4 훅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전한지는 유니스왑에서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점을 포커싱해서 이게 안전한 서비스인지 점검하는 툴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제 얼비사이드라고 명명을 했고 얼비사이드는 유니스왑 V4 온보딩에 필요한 보안 툴링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디터에게는 분석 용이성을, 사용자에게는 안전성을, 그리고 개발자에게는 보안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덕트였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키텍처인데 훅 코드를 주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거고요. 풀키를 주면 풀키를 기반으로 동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엔진은 띵그리과 스리더, 파운드리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포크 체인 충돌 문제라던가 체인 호환 문제라던가 트랜지션 순서에 따른 결과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거나 이외에도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웹2에서 사용을 할 건데 웹2와 S3를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될지 그리고 또 비용 측정을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포크 체인 충돌 문제는 온 체인에서 상호작용하는 건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인을 포크에서 그 위에서 하게 되는데 포크했다는 건 이제 체인을 복사했다는 뜻입니다. 복사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테스팅을 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테스팅을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테스팅마다 체인을 따로 주게 되면 엄청나게 큰 리소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좀 알맞게 테스팅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다음 체인 호환 문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운영 체제가 다르면 호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체인도 똑같거든요. EVM과 넌 EVM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EVM이라고 하더라도 표준 자체가 서로 틀릴 수가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순서에 따른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와 밥이 토큰 A로 토큰 B를 교환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이때
앨리스는 토큰 A로 토큰 B를 16.7개만큼 얻었지만 밥은 11.9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트랜잭션을 발송한 순서에 따른 것이 맞지만 그 발송 시점의 순서에 따른 게 아닙니다. 밥이 먼저 트랜잭션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제 공격도 가능합니다. 앨리스가 여전히 A20으로 B 16.7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게요. 이 순간에 밥이 먼저 A 토큰 20개를 교환을 해버리고 앨리스가 교환하게끔 한 뒤에 밥이 자신이 교환한 B 토큰을 다시 A 토큰으로 바꾼다면 밥은 아무것도 안 하고 토큰 6.5개를 A 토큰 6.5개를 더 얻는 셈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이제 샌드위치 공격이라고 하는데 온체인에서는 자산 거래가 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MEV 봇이라고 해서 이런 특성을 자주 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더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인데요. 근데 기술적 어려움은 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서비스가 멜리셔스한가를 어떻게 판단하지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건강한 페어는 누구나 언제든 알맞은 가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정 사람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24시간 거래하는 게 피곤해서 특정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산을 조금 주더라도 뭐 자신의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해서 다 플렉서블하게 이게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멜리셔스하다, 트루 펄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이걸 사용자들이 판단하게끔 하도록 좀 꼭 해냈습니다. 이게 뭔가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이와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왕도는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인데요. 이건 웹3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 팀이 너무 훌륭한데 내가 너무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웹3 입문하는 거를 이제 순서와 방식에 따라서 말씀드렸고요. 순서는 큰 범죄, 작은 범죄로 접근하기.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가짐 방식에서는 선생님 마음가짐으로 학습하기. 여기서 자세히 정리하면 더 좋다. 그리고 웹3 프로젝트를 할 때는 웹3 특징을 잘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팀원 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좀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을 자주 해서 목적 목표를 계속해서 동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이 오케스트라에서 훌륭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악보가 없으면 그 훌륭한 연주를 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팀 강좌내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자세한 건 아래 URL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3 한번 접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